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잘 살 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은 매우 잘 살고 남한은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이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참모들의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 내용을 들어보시면 당시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기 설탕, 원탕도 보니까 작년에 들어온 것이 몇 억 불이야? 3억? 원탕이 얼마야? 여기 상공부저 브리핑 한 사람 기억 못하고 있나?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절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지금 이게 코피가 나와서 타먹었는데, 미풍 이런 회사에서 명을 하는데. 코피잔 한 잔에 이걸 다 타면 설탕이 많습니다, 이건. 한 3분의 1. 그렇다면 이런 걸 맹그는 것도 이렇게 큰 봉지로 맹글질 말고 이게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맹글어서 다 먹고 거의 필요 없이 이걸 한 봉지 그냥 다 쏟아버리지 않느냐. 커피 타먹는 설탕도 줄여라. 예. 그러니까요.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잘 살 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은 매우 잘 살고 남한은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이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참모들의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 내용을 들어보시면 당시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기 설탕, 원탕도 보니까 작년에 들어온 것이 몇 억 불이야? 3억? 원탕이 얼마야? 여기 상공부저 브리핑 한 사람 기억 못하고 있나?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절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지금 이게 코피가 나와서 타먹었는데, 미풍 이런 회사에서 명을 하는데. 코피잔 한 잔에 이걸 다 타면 설탕이 많습니다, 이건. 한 3분의 1. 그렇다면 이런 걸 맹그는 것도 이렇게 큰 봉지로 맹글질 말고 이게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맹글어서 다 먹고 거의 필요 없이 이걸 한 봉지 그냥 다 쏟아버리지 않느냐. 커피 타먹는 설탕도 줄여라. 예. 그러니까요.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잘 살 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은 매우 잘 살고 남한은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이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참모들의 잔소리를 합니다. 잔소리 내용을 들어보시면 당시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기 설탕, 원탕도 보니까 작년에 들어온 것이 몇 억 불이야? 3억? 원탕이 얼마야? 여기 상공부저 브리핑 한 사람 기억 못하고 있나?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절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지금 이게 코피가 나와서 타먹었는데, 미풍 이런 회사에서 명을 하는데. 코피잔 한 잔에 이걸 다 타면 설탕이 많습니다, 이건. 한 3분의 1. 그렇다면 이런 걸 맹그는 것도 이렇게 큰 봉지로 맹글질 말고 이게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맹글어서 다 먹고 거의 필요 없이 이걸 한 봉지 그냥 다 쏟아버리지 않느냐. 커피 타먹는 설탕도 줄여라. 예. 그러니까요. 6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면서 한국과 북한을 비교를 하는데요. 북한의 공군이 남한보다 4배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요. 북한의 전력 생산량이 110만 킬로와트인데 한국이 경제개발 5개년計을 끝내면 103만 킬로와트가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남북 간에 북한이 압도적 우위가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월남전 통해서 월남 특수라는 게 만들어지고 예. 월남 특수에서 돈 벌어와서 기술 배워서 그다음 중동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중동 특수를 예.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대미 원조부터 군사 원조 많은 게 결정적 모멘텀이 되는 게 월남전인데 이 긍정적인 면들이 다 빼버리고 부정적인 일부 사실만 가지고 저런 식으로 기술하는 거는 이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금성출판사를 한번 보시죠. 이 얘기는 저희도 대학 다닐 때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좀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가서 케네디 대통령 만나서 차관을 받아오고 또 월남전 자유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파병할 수도 있다는 뜻을 비칩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베트남전 파병, 미국의 용병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베트남전에 한국군이 가는 것은 미국에 돈 받고 용병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베트남 민간인들을 희생시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베트남 민간인들을 희생시켰다. 한국 젊은이 희생, 베트남 민간인 희생. 그러니까 미국이 돈 줘서 우리가 따라가서 멀쩡한 한국 젊은이 죽고 베트남 민간인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베트남 예를 들어서 당시 월맹이라고 그러죠. 월북도 이쪽 죽이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죽였죠, 예. 서로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먼저 남쪽으로 침략해 내려온 것은 원인이 아니고 남북 똑같이 6.25 전쟁에 잘못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이른바 이제 브루스 커밍스라고 그 시카고 대학 교수했던 사람이 그 수정주의 학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6.25가 북한의 남침에, 기습 남침에 의해서 발발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이미 휴전선 인근에서 소규모의 국지전들이 있었던 건데 그게 확대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북이 남침했다, 이거를 뭐 부정하지는 못하지만 전쟁의 원인은 이미 그 전부터 사실상 내전 상태였다라고 하는 이른바 수정주의 학설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예, 그런 솔직히 객관적 근거로서는 지금 학계에서는 커밍스 얘기는 좀 아니다라고 이미 결론이 났잖아요. 완전히 아니라고 엑스퍼 된 지가 몇 년. 이미 결론이 난 내용 아닙니까? 근데 저런 내용들이 학생들한테 교육이 됐을 때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2010년도 11월 29일 날 서울 초중고생 1240명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뭐 동아일보도 하고 문화일보도 조선일보도 다 같이 참여를 해서 했는데 연평도 도발을 누가 일으켰냐라고 물어봤더니 1240명 가운데 43%가 한국의 자작극 내지는 한국이 먼저 썼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연평도 도발이 우리가 자작극이다? 야, 이거 심한데. 아니, 이 43%나 이 정도 대답을 하고 천안함 비격도 36% 정도가 이건 북한이 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 예를 하나 들은 게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뭐 독재라는 표현이 28번 들어가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2번 들어간다는 이게 압축적 표현인데요. 이런 것들이 편향적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그리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고 교육을 받는다는 거고요. 예. 이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혹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정 반대 얘기를 제가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국정교과서를 국정화하자 아니자라는 의견은 없습니다. 정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방법일 뿐이지 무엇이 절대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이 뭔가 오류가 있다면 국정화를 하든 하지 않든 좀